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2일 월요일 두 번째 영상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나오면 좀 더 인기를 끌까,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나오면 참 사람들이 좋아할까, 그 중에 틈새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를 말씀드려보면, 서울 시내에 제조업, 그 다음에 그 도소매업, 물동량이 많은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이제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대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.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행을 했는데,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또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반 그렇게 영세하게 제조업을 하고 또 물동량이 많은 이런 업체들이 그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서울을 벗어난 그 서울을 둘러싼 이 경기권 쪽에 지식산업센터도 이제는 이제 택지개발지구도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.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토지값이 많이 올라가고,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또 주 52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을 때 그 최소 이렇게 분양 금액이 거의 700만 원대에 이제 육박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뭐 10년, 15년 전에 뭐 300만 원, 400만 원을 하던 그런 체감이 지금은 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싼 금액에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, 이런 분양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나오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면, 그 서울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곳 중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. 밀접하게 떨어지지 않은 곳 중에서 평당 한 600만 원대 정도의 그 드라이브인 제조 전용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수요를 서울에서 다 땡겨 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분양을 받아볼 만하고, 또 임대적으로 봤을 때도 임대사업도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. 가산동에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가 싸야 됩니다. 토지가가 싸야 되고, 또 그런 제조업을 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, 분양가가 700만 원을 상회해서는 거의 분양이 어렵습니다. 가산동에 보면 그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라는 건물이 있어요. 이 건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붐이 올라가기 전에 분양을 했었었고, 이 기륭전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매 형태로 시행사가 굉장히 땅을 싸게 샀습니다. 가산동의 땅을 거의 1000만 원 이하로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산 땅이죠. 그래서 땅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 건물을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지을 수가 있었어요. 제조용으로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 입주를 다 했거든요, 거의 다. 결과는 아주 성공이었습니다. 이제 입지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 들어가 있는 입지라서 근생 부분, 지원 시설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,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서울 시내에 있는 부분을 차지해서 상당히 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뭐 분양도 잘 됐고요. 입주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런 부분을 볼 때 서울 시내에 제조업들은 아직은 갈 데가 정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려봐요. 실제로도 또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되면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뭐
뭐 층고가 높다거나 뭐 선크니 주변에 있다거나 그래서 환경이 괜찮다거나 이런 호실들은 되게 분양이 좀 빨리 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제조업들이 뭐 선택할 만한 곳들이 많지 않고 지하 1층 정도나 되어야 이제는 분양가가 거의 500, 6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그 평균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짓기가 쉽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근생의 입지가 뛰어나서 위쪽을 이렇게 조금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도 리스크 없이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이제 또 다시 최근 이런 형태의 접근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맨 처음에 지었던 그 삼성에 있는 그 삼성 테크노밸리가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 실 니즈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야 했는데 그 삼성 테크노밸리를 저희 분양 대행 쪽 하는 사람이 최초로 시행한 건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체의 니즈 어떤 거를 원했고 어떤 거를 그 기업체들은 많이 원했는지를 가장 잘 반영한 건물이 그 삼성 테크노밸리입니다. 층고도 굉장히 높이 줬고요. 그 다음에 차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는 거의 뭐 원조격으로 그렇게 나갔죠. 참 지금 생각해보면 탁월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또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시장에서 보는 눈, 시장에서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장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힘, 그 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건물을 통해서 나타났고요.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지 않냐. 그냥 일반 단순 사무실 형태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치면 이 가격 경쟁 부분만 어느 정도만 해소가 된다고 치면 충분히 또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절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워낙 대한민국에는 또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쪽을 공략하는 방법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과거에는 감히 이렇게 정말 어렵게 분양이 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런 건물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통이 발전이 되고 전철이 들어가고 그 외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또 종종 있었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 제조 전용 이렇게 뭐 만약에 이런 시점에 또 하나가 나온다면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말고요. 서울 경기도권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서울 가까운 쪽으로 서울에 있는 제조업을 땡겨올 수 있는 이런 입지에 만약에 이 드라이브인으로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 또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시간은 이번 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조금이라도 좀 그냥 다방면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그 지혜 생각을 폭을 좀 넓히시면 옛날에 뭐 이 친구가 뭐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서울 근교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게 나왔네 하고 좀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